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제가 15분 가까이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네,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네,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뭐 인생 그런 거죠. 두 번째 할 땐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네, 사실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커브 애널리시스의 익스트림과 디스컨티뉴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문제 있는 그런 애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3차함수의 그래프 비슷하게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네, 이 커브 이렇게 선택했는데, 네, 이 커브가 어떻게 보이는지 탁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익스트림이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아니고요. 네. 극단적인 위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과 극소값 찾아주는 그런 애인데요. 좀 이상해요. 네. 극대값 위치 여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네. 가장 높은 데가 아니라 좀 이런 데를 찾아줍니다. 좀 이상하죠. 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극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뭐 이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어점 한번 켜서 보시면, 제어점을 켜서 이렇게 이동해 보면 갑자기 위치 바뀌죠. 네, 위치 바뀌어요. 게다가 이 하이와 로우는 뭘 찾아주는 거냐면 하이로, 예, 여러분 도박 이름 아니고요. 네. 하이 포인트와 극대값이었겠죠. 하이스트와 로우이스트는 네, 같은 점 나오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극소값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고요. 네. 또 이렇게 옮기다 보면 네, 막 이렇게 막 튀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나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잘못 옮기다 보면 얘가 중간 어디를 또 찾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점점 이렇게 지금 막 이상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됐네요. 이렇게 중간 이런 점 찾아주기도 하는데 이게 또 변곡점도 아니에요. 변곡점 여기 안 되는데 좀 이상하게 찾아주고 있고요. 더 웃기는 건 이 플레인에 여기 플레인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플레인 방향이 바뀌니까 극대 극소 위치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안 찾아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네, 당분간은 쓸 일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대 극소를 찾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각도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안 찾아주죠. 그 위치 안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플레인 위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찾아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무시하시고 이런 컴포넌트 네, 사용하는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디스컨티뉴어티예요. 디스컨티뉴어티 제가 아까 무려 15분에 걸쳐서 녹화를 했는데 네, 좀 축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면 기본적으로 얘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요 끝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부드러운 곡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없는데 네, 이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쭉쭉쭉 올라가 볼까요? 네, 이런 점을 하나 찾아주네요. 네, 갑자기 불연속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연속점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연속 레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시, 이게 접하는 방향이 일정한가, 그 다음에 커버처는 어떤 거예요? 곡률이 일정한가, 그다음에 애널리틱은 C1, C2, C3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여러분 싫어하시는 미분 얘기하면 네, 원래 이 그래프가 있고 원래 커브가 있고 그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런 거 잘 없을 텐데, 왜냐면 우리는 커브는 연속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탄젠시는 이제 그 점마다 떨어져 있는 거고, 예. 그다음 C0가 포지션은 떨어져 있는 거고, C1은 탄젠시니까 그 접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가, 접선이 일치하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한 번 미분이 가능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버처는 그 두 번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률이 일정하게 변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죠. 그 그래프상의 그 라이너상에서도 커브의 그 곡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커버처 그래프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곡률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문제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즉 곡률은 이렇게 이게 곡률 그래프니까 곡률은 연속적으로 오지만 곡률이 여기서 약간 갑자기 바뀐다. 네, 그래서 거기가 곡률이
불연속인, 예, 곡률은 연속, 죄송합니다. 곡률은 연속이지만 곡률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점을 C 레벨을 아까 C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때는 안 나오고 이때는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찾아주는 거고요. 실제로 변곡점은 여기죠. 곡률이 0인 위치니까. 이 곡률 그래프는, 곡률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덴시티와 스케일을 좀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덴시티를 뭐 지금 5로 되어 있었나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그 위치마다, 그 제어점 간격마다 이렇게 몇 개씩 넣어주느냐,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은 지금 105로 되어 있는데 0에서 한 150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 네, 이렇게 되면 105니까 똑같죠. 이렇게 쭉 내리면 모습이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확 갑자기 커져서, 아까 여기가 왜 이렇게 뾰족하다고 얘기했는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곡률 그래프. 곡률이 이렇게 갑자기 확 커지는 이유는 이게 알다시피 곡률 반경의 역수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잠깐 복잡하게 집어치우고, 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얘가 사실 정상적으로 좀 작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우리 상식과 한번 얼마나 다른지 한번 이렇게 커브를 한 2개 정도 그려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렌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마 처음 쓰시면 곡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번 점과 2번 점 여기,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주는데, 보시면 위치로 하면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위치 접선이면 이 점은 유지하는데 여기서 접선 방향이 일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곡률은 우리 눈에는 싹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곡률까지 유사하게 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양쪽을 접선과 곡률을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지금 여기는 접선이 일치가 하는 거고요. 네, 약간 이렇게 휘어 보이지만 접선을 일치하게 만든 거고, 곡률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이걸로 싹 이제 바꿔주시면, 네, 얘가 막 덜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상한데 막 다 찾아주죠. 여기도 막 찾아주네요. 이거 지금 C3까지 있어서 그렇고요. 탄젠시로 가면, 네, 여기가 접선도 일치시켰잖아요. 그렇죠? 접선 일치시키니까 당연히 안 찾아주고, 여기는 곡률도 일치시켰으니까 둘 다 안 찾아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C2로 바꿨을 때도 둘 다 찾아주더라.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좀 이상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네, 지금 곡률이, 이런 거는 곡률이 연속인 거예요. 곡률 연속인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제가 정말 아까 좀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곡률이 되게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 점은 어때요? 이 점은 곡률이 이렇게 오다가 다시 여기 확 튄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이어주려고 얘가 이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점은 곡률이 이렇게, 심지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곡률이 그대로 연속인 지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찾아주면 안 되는데, 예, C2를 찾아주면 안 되는데 얘가 찾아주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C1일 땐 둘 다 또 안 찾아주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블렌드 했던 거를 언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두를 해서, 예, 이거 잠깐 하이드 시킬까요? 이렇게 언두를 해서 블렌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블렌드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1, 2 똑같이 잡고, 여기는 위에 G1에서 G2, 여기 보시면 점 개수 한번 보세요. G1, G2, G3 하면서 점 막 늘어나죠. G4까지는 또 늘어나요. 네, 차수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G3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곡률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곡률이 연속이지만, 예, 꺾였죠. 예, 곡률은 연속이지만 곡률이, 그러니까 2번까지 미분 가능하지만 3번째부터 미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드럽게 이어졌죠. 예, 요거 자체가, 예, 연속이 되면서도 미분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죠. 예, C1에서는 안 찾아주는데 C2는 둘 다 연속인데도 다 찾아줘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네, G4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궁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이쪽은 3, G3, 이건 G4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봤더니, 아이고, 다 찾아주네요. 그쵸?
그리고 또 다 찾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곡률 그래프 자체가 매끄러워진 거 보이시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 그래프라는 게 사실은 곡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번 했더니 15분짜리 1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곡률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냥 더 매끄럽고 덜 매끄러운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요즘에 제대로 동작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런 거 이제 어떤 점 찾을 때 좀 쓰냐면요, 이렇게 쓰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곡선 이렇게 그릴 일 있잖아요. 되게 좀 약간 눈에도 살짝 어긋나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조인을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커브가 하나의 열린 커브로 이제 만났을 때 얘를 가지고 할 때 바로 이런 점을 찾아주는 거죠. 지금 곡률 확 바뀐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C2일 때 여기서 이제 곡률이 다르다 보여주는 거죠. C1일 때도 다르고 C2일 때도 다르다.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찾아주는데, 이렇게 조인하면서 하는 거는 익스플로드를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서 붙인 거를 다 찾아주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좀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블렌드를 했으면 사실 이어졌을 때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찾아주더라 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아마 그러면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노팩터를 막 조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그렇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코딩도 다 이렇게 해서 뜯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률이 끊어지는 점을 찾아주는 거랑은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더라도 주의해서 쓰시고, 곡률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곡률 직접 체크해 가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같은 거 틀린 거 잘못 동작하는 거 이제 그만 좀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커브 애널리시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회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두 번 이렇게 한번 하고 나머지도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 도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브 도메인 굉장히 이상한 컴포넌트인데요. 이상하다고 하기는 뭐 어렵지 않지만 어디다 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하나 잡았어요. 제가 커브를 하나 딱 잡았더니 이 커브엔 도메인이 굉장히 넓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커브 도메인을 그냥 볼 수도 있는데 도메인에다 넣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0부터 59까지 있는 그런 커브였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벨리우트 커브죠. 이거 한번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0부터 59인가. 그래서 59.6이 어쩌고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대략적인 위치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은 벗어날 거고요. 그렇죠? 여기 에러 메시지, 그 워닝 메시지 떴죠. 그리고 59.6이가 딱 되면 그 아래로 또 오고 8선이라 59.6이 맞춥니다. 0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맞춰주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이게 보시면 measure만 하는 게 아니라 set까지 하는 거죠. set the curve domain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도메인을, 이 커브의 도메인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0에서 1까지 바꿔주는 방법은 알고 계셨죠? 그게 뭐예요? 리파라미터라이즈, 그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수 이용해서 예를 들면 5.25 정도는 제 마음대로 가볼게요. 5.25까지 한번 해서 여기다 세팅을 짠 하고 해줬더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지금 7.42로 되어 있죠. 7.42 위치가 여기에요. 그런데 커브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 사라졌어요. 7.4인데 왜 사라져? 하고 5 밑으로 쭉 와봤더니 여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0에서 5.26까지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세트했는데 저렇게 바뀌나요?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면 똑같은 컴포넌트예요. 여기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그냥 세트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0에서 5.25까지로 아까 세팅한 값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넣어주면, 지금처럼 그냥 넣어주면 그게 메저를 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거예요. 메저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들어와 있으면 세트 셀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가면 더 좋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크로스, 네. 서로 크로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한다, 동작은 하는데 여기다가 설정해 줬을 때 여기는 처음에 그냥 메저만 한다. 그래서 메저를 했던 걸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과 나중 값을 보여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0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메인을 줬을 때 그걸 바꿔줄 수 있다. 물론 당연히 0에서 부터 시작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1.82부터 5.25까지 도메인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0으로 나가도 0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렇게 1.8을 벗어나는 우리가 되겠죠. 그렇게 커브의 시작과 끝을 바꿔줄 수 있다. 파라미터를 바꿔줄 수 있다. 커브 모양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랭스 파라미터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파라미터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컴포넌트예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0에서 5.25까지 했는데 다시 원래 요거 살짝 튀우고 원래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였죠? 0에서 59까지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요. 그 0에서 52까지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양쪽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재밌죠? 요거는 파라미터를 봤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랭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파라미터랑 랭스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만약에 우리가 59까지 아까 있는 거였는데 생각해 다시 볼까요? 이 파라미터 자체는 59.62까지 있는데 양쪽의 거리가 이렇게 26과 23 정도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재밌는 이상한 컴포넌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사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컴포넌트에서 한번 찾아와 확인하는 거 지금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스 도메인도 좀 그런 재밌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데 이 커브 그대로 불러와서 원래 도메인을 주면 걔 거리가 얼마인지, 얘는 뭐였죠? 이거 여기다 연결하면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시겠네요. 이 커브를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커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커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 커브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나눠주면 여기서 11.55라는 위치가 여기죠. 11.55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도메인은 뭐예요? 커브 도메인은 제가 이걸로 여기다가 예를 들면 0에서 5.25까지 이렇게 딱 도메인을 주면 여기에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2 이런 식으로 요거 바꿔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위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겠죠? 거기까지의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랭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t 밸류를 랭스로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사실 t 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거리도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걸 어디에 쓸지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데 이밸리에이트 랭스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커브 연결해 주시고요. 이밸리에이트 랭스는 이밸리에이트 커브 요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거리를 가지고 체크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 normalized냐 여기에 true, false가 있는데요. 한번 요거 0에서 1 사이의 값 한번 넣어보고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주는구나. 근데 0에서 1까지 요거랑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얘는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t 밸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포인트 온 커브에서 봤던 것처럼 포인트 온 커브 가지고 와서 한번 볼까요? 포인트 온 커브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0.5의 위치를 여기로 찾아주는 거죠. 여기다가 0.5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위치로, 해당하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쿼터 0.25로 가면 얘도 0.25로 내려갔을 때 바로 그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리파라메터라이즈 해서 0.25로 보낸다고 해도
여기가 0.25 위치였죠. 그쵸? 네. 그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두 개예요. 요거 잠깐 끄고 올게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네, 요거를 가운데다 놓을까요?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둘의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 네, 막 경주가 시작됐어요. 네. 네네. 그 직선에서는 네, 이벨리트가 빠르고요. 랭스가 중간에 살짝 추월해서 마지막에는 둘이 만나더라. 네. 아무튼 재밌는 경주 네, 중계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건 이제 노멀라이즈 했던 랭스고요. 이거를 여기 불리언을 보시면 false true로 되어 있었는데 true로 되어 있었는데 안 보이시겠네요. 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set 불리언에 보시면 true로 되어 있었는데 노멀라이즈를 딱 끄고 false로 바꾸면 여기가 1이 되는 위치인 거죠. 네. 저희가 1이 되는 위치란 함은 거리가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t값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t값 탁 넣어봤더니 네, L-가 어떻게 돼요? 네, 요점 위쪽이 1이었다, 거리가. 그럼 나머지 거리는 49.2였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니죠? 재밌죠? 네, 재밌다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리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끄고 다시 보시면 네, 요 1이라고 하는 요점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 위치를 찾아주는 거고요. 네, 이상한 애들 좀 다 끄고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1이 아니라 제가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즈를 껐으니까 네, 이 랭스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11.55 이렇게 했더니 11.5의 거리가 11.5인 위치가 여기 찾아지는 거죠. 11.5인 위치가 여기 L-가 11.5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t값을 그대로 이 도메인에다가 넣어주면 이 거리도 11.55가 나오겠죠. 지금 7.29라고 되어 있는 위치가 0부터 7.29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거리대로 이 거리가 나온다.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확인하실 수 있다. 혹시 뭐 내가 얼마를 자르고 그 위치에서 얼마가 남는지 알고 싶다 뭐 이런데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커브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겠네요. 파라미터 밸류와 거리 랭스는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 2개 남았습니다. 예, 2개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 랭스는 그래서 정말 그 랭스를 의미합니다. 아까 0부터 59점 이거는 도메인이고요. 실제로 이 커브의 랭스를 하면 요거겠죠. 요거 2개 더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연결했더니 실제 거리는 50.200541 네, 요거였던 겁니다. 요거는 커브 랭스, 커브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이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거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세그먼트 랭스. 네, 세그먼트 랭스는 지금 보시니까 shortest length와 shortest domain, 그 다음에 longest length와 longest domain 네,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연결했더니 네, 연결해보면 가장 짧은 놈이나 가장 이렇게 연결해볼까요? 긴 놈이랑 똑같아요. 도메인도 보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차이 없는데? 네, 차이 없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다 한 커브니까. 어떤 때 쓰시는 거냐면 커브가 여러 개 만났을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커브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네,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게 4개의 커브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조인하고 네,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하나 가지고 와서 네, 커브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얘예요, 얘. 딱 연결을 하면 이제 4개의 구간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4개의 구간이 나눠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데는 18점, 발음이 좀 이상한데 18.18 6284 이 부분은 네, 162부터 183까지 아마 여긴 것 같아요. 162부터 183까지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128.52부터 16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거기는 거리가 30이라서 가장 긴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아까 여기 랭스 도메인 여기 있었잖아요. 이 커브로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긴 구간을 탁 넣었더니 값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30.25가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3.2 나와요. 예. 이 도메인을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 도메인을 넣어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컴포넌트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에는 랭스라고 하는 놈이 있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두 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아마 요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요거 많이 쓰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재밌는 게 하나 남았거든요. 재밌다고 해주시고 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너무 길어서 애널리시스는 두 개로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해보면서 네, 이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hen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커브 애널리시스 아주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포인팅 커브 찍어 할 건데요. 그 전에 커브 사이드 우리가 아까 이거 안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사이드 이게 뭐야? 네, 보니까 커브를 설명해 볼까요? Find on which side of a curve point exists. 네, 무슨 소리예요? 네. 그 커브를 기준으로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커브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할까요? 플레인, 예, 어느 플레인에서 확인할 건지. 네, 뭐 앞면, 뒷면 이렇게 달라서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플레인 옵셔널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네, 마이너스 1이면 left, 플러스 1이면 right. 코인시던트는 뭐예요? 선 위에 있다. 네, 그런 때 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eft는 boolean indicating whether point is to the left of the curve. 뭔 소리야? 네, right.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트러퍼스로 구별해내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브 하나 그려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쓱 해볼게요. 네, 왼쪽으로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그렸습니다. 이 커브 하나 고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점 막 찍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찍어도 돼요. 네, 이렇게 막 찍고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들 그대로 쓱 해서 셋 멀티플 포인트로 네, 난리 났습니다. 네, 점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커브를 네, 이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탁 연결을 했더니 얘가 뭐 했어요, 그죠?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마이너스 1 뭐였어요? 왼쪽에 있었고 1 오른쪽에 있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left랑 right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했더니 이건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 1 아까 왼쪽이라 했는데 걔네들이 true, 그 다음에 1로 되어 있는 애들은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right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반대로 나오겠죠, 뭐. 그쵸? 예, 왼쪽 오른쪽 바꿔서 했으니까. 그래서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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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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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네, 근처점 옵션 끼시면 여기다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포인트를 점 위에도 찍어봤다면 네,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선택한다면 마지막 두 점이 여기 들어갔겠죠. 네, 여기 사라져 있는 하기 귀찮으니까 몇 개 지울게요. 네, 제 맘대로입니다. 이렇게 지웠어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면 네,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어때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점 하나, 네, 요 점이네요. 요 점은 0이라서 이 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걔는 어때요? 진리값이 여기도 false, 여기도 false인 예, 그런 상황.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상하죠, 그죠?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은 도대체 왜 나는 분명 아까 그 위에다 찍었는데, 네, 찍었는데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이 두 점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점만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는 점만 나왔네요. 네, 그래서 두 점을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 딱 찍었어요. 분명히 아까 선 위에다 그렸죠. 네, 그랬더니 얘는 0 false false 제대로 나왔는데 이 점은 1 false 2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점을 우리가 찍었다고 해도 찍힐 때 그 순간에 이제 딱 찍히는 그 실제로 컴퓨터다 보니까 디지털로 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의 어떤 유효 숫자 범위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 커브라는 것도 또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을 할 때 그 오차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무시하시고 아니면 저런 걸 잘 유의해서
이 선상에 있으려면 선상에 그래서 내가 톨러런스를 얼마나 줄 건지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침 아주 적절한 그 예제가 딱 발견이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 이거를 뭐에 쓰려고 하느냐, false 찾아내느냐, 네,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점 문제 무시하고 이렇게만 한번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아주 훌륭한 사례니까 남겨놓고요. 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false true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세트에 보면 dispatch라는 놈이 있습니다. dispatch. 네. 그래서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 포인트를 리스트로 받아요, 그냥. 네. 근데 얘가 뭘 했어요? 테스트를 했죠. 이 선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테스트를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이 커브 제가 밑에서부터 찍었는데 진행 방향에서의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의 왼쪽을 안쪽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네. 그 벡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리스트를 받았고요. 그 패턴을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진리 값이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뭘 해주냐면 왼쪽에 있는 놈만 짠 하고 골라내줍니다. 네. 포인트 끄고 볼까요? 가서 보이겠죠? 뭐 또 얘를 꺼야 되겠네요. 그거 보면 왼쪽에 있는 점만 딱 골라주는 거예요. 네. 왼쪽 값을 넣어줬으니까. 즉 얘는 이 연산에서 진리 값에서 true인 애들만 쫙 뽑아주는 그런 연산이고요. 얘는 false인 것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지 않은 애들 좀 찾아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까지 포함해서 반대로 하면 right를 넣어주면 오른쪽에 있는 false인 애를 찾아주고요. 오른쪽에 true인 애들은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얘를 솎아내고 왼쪽과 오른쪽을 여러분 선택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커브 살짝 날려버리고 재밌는 커브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커브를 하나 그릴 거예요. 네, 전 재밌어요. 재밌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set multiple point에서 이거 전체 다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커브 선택 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거 뭐였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이 바깥에 있는 점들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 딱 했더니 안에 있는 점들만 찾아줬습니다. 제가 커브를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얘네들이죠. 제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얘네들 치고 지나가면 손바닥 다 마주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다 지나가면서 쓸 수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떤 커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들어와 있는지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어떤 커브의 경우에 닫혀있는 커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포인트인 커브. 그래서 옛날에 커브 사이드가 없었고 예전에 여기 있었어요. 포인트인 커브라는 놈이 있었고요. 이 포인트 커브에다가 싹 넣어주면 얘가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때는 0, 1, 2로 구별을 했어요. 0은 안쪽, 여기 보시면 0은 여기 죄송합니다. 바깥쪽이네요. 0은 아웃사이드. 포인트 인 커브를 하기 위해서 true 값을 써야 되니까 true 값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은 콘스턴트 있는 inside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포인트들 이 플레인에다가 찾는 거를 해줬던 거고요. 얘가 좀 더 발전한 건 뭐냐? 바로 이 플레인을 이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을 XY 플레인이 아니라 다른 플레인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굳이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컴포넌트가 결국엔 뭐다? 커브의 방향을 기준으로, 커브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닫혀있는 커브라는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구분해내주는 그런 컴포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포인트 인 커브스,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이제 두 개 이상의 커브가 있으면 연산을 해서 true, false를 막 서로 연산해서 이제 몽환 조건으로 쓰고 해야 될 텐데 그 귀찮은 걸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브를 리스트로 받죠. 아까는 커브를 리스트로 안 받았어요. 볼까요? 얘는 그냥 커브만 받았는데 포인트만 이제 포인트
하나 다음 두 개의 컵이랑 같이 연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컵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 다 들어왔나요? 네, 베이지코가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커브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멀티플 커브를 얘도 찍고 얘도 찍어서 네, 얘는 이제 두 개 다 했어요. 그렇죠? 앞에는 애들 싹 지우고 네, 싹 지우고 지우면서 쉬고 있어요. 네, 얘도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는 전체 다 찾았는데 이 포인트를 넣고 이 두 개의 커브를 짠 하고 넣어줬더니 얘가 찾아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 2, 2 이렇게 막 찾아줘요. 네, 그런데 아까 이때 대비 2가 두 개가 탁 늘어나죠. 네, 바로 이 점과 이 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덱스로 찾아주기도 하고요. 네, 인덱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이런 변화가 있고요. 네, 그 차이 뭐 좀 잘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지금 안 그렇게 찾아주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인덱스 퍼스트 리전 that contains the point. 퍼스트 리전에 대해서 네, 근데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이 같은데 네, 아까 바뀌었던 애가 얘니까 여기서 바뀌는군요. 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두 번째 리전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였군요.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다 트루 값으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디스패치 네,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디스패치 세트의 리스트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그대로 꽂아주시고요. 디스패치 연결해 주신 다음에 네, 살짝 끄고 포인트만 짠 하고 확인해 주시면 네, 이게 내부에 있는 점 그리고 두 커브의 내부에 있는 점이죠. 외부에 있는 점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얘로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두 개의 커브 따로따로 한 다음에 그 진리값 이렇게 연산해서 진리값 연산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개의 커브에 대해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팅 커브 또는 커브의 사이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기나긴 대장정 커브 애널리시스 쭉 살펴봤습니다. 네, 복잡하죠. 네, 여러분 빨리 건축 접으시고 다른 길 세상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세상도 있으니까 즐기실 분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건축을 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으려면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인생 뭐 있나요? 즐겁게 한번 계속해서 그래스하퍼 배워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이제 커브 딱 끝냈으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준비하러 갈게요. 여러분 행복합니다.